콘트라베이스, 비올라 같은 현악기 이름으로 이어가는데 다음은 뭘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그냥 하프가 어떨까라고. 연주 용어도 다 나올 거야 이제. 맞아요. 스타가토. 크레센도. 네, 이렇게 저희 앞서서 VM웨어 이슈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고객들이 요즘 그것만 고민을 하는 건 아니죠.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객들의 요구는 더 빠르고 더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케스트로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프라 요구 사항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오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의 이제 주요 요인이 AI이거든요. AI가 되면서 AI의 바람을 타면서 특히 생성형 AI라고 하는 뭔가 이제 새로운 AI 세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아까 데이터 주권 얘기도 결국은 AI에 맞물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송환의 가장 큰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AI의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AI 자체가 사용해야 하는 자원의 량, 자원의 수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용 문제랑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향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으로 전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거고, 또 이제 이건 또 조사 결과인데 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네. 실제로 고객들 이런 응답자들이 왜 송환을 선택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주요한 이슈가 이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 혹은 자원에 대한 이 우려들 발생했기 때문에 송환을 결정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말은 곧 안정적인 이 데이터 관리가 핵심 니즈였던 겁니다. 이 송환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그래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위치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네.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관리가 결국엔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기사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언급도 많이 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용 효율성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이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차이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의 소모량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도 사실 누적되면 될수록 이게 처음 도입 비용이 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비해서 초기에는 비용 효율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비용과 TCO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TCO가 교차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게 돼요. 연차가 지날수록. 네. 근데 이게 AI 시대에 오면서 더 가속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GPU라는 자원을 AI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GPU를 써야 되는 비용이 커요. GPU 자체의 비용도 비싼데 그거를 퍼블릭 클라우드는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의 비용이 기본적인 가상 머신을 사용했을 때 비용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 이슈로 귀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AI 워크로드를 위해서 저희만이 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전략들은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얘기를 하고도 있고 한데 저희는 좀 뭐랄까 근본이랄까요? 근본인 건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혹은 근본이 가장 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인프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궁금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나 ML 워크로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를 돌려야 되는 워크로드는 네. 인프라 자체의 요구사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학습이나 추론이라고 하는 이 워크로드 자체가 GPU라는 것도 써야 되고 연산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필요 조건이 있고요. MLOps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물리 서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리 서버와 뭔가 가상 머신을 통해서 그 한 번에 그 이제 전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물리 서버와 가상 머신과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웬만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직접적으로 물리 머신에 연동될 수 있어야 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지금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다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 온 베어메탈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베어메탈의 성능을 아주 최대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유용한 이제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 AI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애들. 사실 이런 애들까지 베어메탈에 직접적으로 올리는 거는 자원에 대한 낭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베어메탈 자체를 뭐 컨테이너가 쭉 쓰게 되면 사실 그냥 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컨테이너는 커널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민지님이 점점 눈이 흐려지고 계시는데 그런가요? 커널까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컨테이너 자체가 써야 되는 인프라의 그 자원이 격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네. 간소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결국 AI라는 거는 시장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걸 원인인 거고 어떤 네. 결과가 나왔을 때 데이터 양도 많아졌는데 음. 데이터 특성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고 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양도 많아졌는데 특성도 다양해졌으니까 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인프라 유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통합적으로 다 그냥 인프라 한 가지 유형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인프라 유형을 알맞게 제공을 하는 전략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또 실질적으로 실행 방안도 있을까요? 실행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트라베이스와 비올라가 네. 결합된 형태로 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언뜻 보면은 HCI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저희가 HCI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물리 장비에 대한 종속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CI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리 장비와 그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결합이 굉장히 딱 고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 장비에는 이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이런 물리 장비를 써야 돼라고 고정돼 있어요. HCI 제품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지까지 딱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저희는 그 물리 장비를 X86 전체로 좀 확장시켜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인프라를 재활용해서 저희 솔루션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필요한 이제 X86 서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 서버의 구성에 맞춰 가지고 자유롭게 인프라 물리 장비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한 자유 선택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HCI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저기 네네. 저기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 오케스트로가 컨테이너화된 VM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게 왜일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저희의 그 아키텍처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온리 VM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VM이라는 형태 자체를 이 컨테이너화된 VM으로 제공하는 전략들이 최근에 좀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VM과는 다른 이제 인프라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최근 전략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트렌드로 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제공해드리지 않는 거는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VM을 대체할 만큼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랄까, 그리고 기능상의 기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컨테이너는 VM을 써야 되는 상황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전환하기 이전에 잠깐 거쳐가는 관문 정도로만 써야 되는 기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존의 VM을 완전 대체하는 그냥 새로운 형태의 VM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폐가 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으로 기존의 VM 형상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거를 좀 저희의 어떤 좀 최적의 어떤 뭐랄까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까요? 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 VM으로 하면 컨테이너와 VM을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그 특성, 장점을 VM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VM의 관리 기능을 그만큼 제공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컨테이너된 VM처럼 기술적인 기능적인 제약이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능은 그대로 쓰시면서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맞춰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컨테이너된 VM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AI에서 GPU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 관련된 전략이 또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GPU와 관련해서 관리해야 할 때 필요한 기능들, 모니터링이라든지 GPU에 대한 할당, 자원 할당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뭔가 고객분들께서 좀 더 자신들 환경에 필요한 좀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거를 일일이 솔루션에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거를 이제 별도의 도구를 통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어떤 모니터링 항목들을 구성을 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좀 확장성 있게 서비스 기능으로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가 혹시 요즘에 기사에서 많이 봤던 GPU 가상화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이 부분은 GPU 할당 방식이 일단은 이제 패스스루는 GPU를 직접적으로 파드던 VM에다가 물리적인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고요. 말씀하시는 가상화는 이제 뭐 타임 슬라이싱 혹은 MIG 이 두 가지 방식이 크게 그 가상화 영역에서 이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GPU가 이게 비싸기도 하고 많이 이제 그 자원의 그 뭐랄까요 GPU가 담고 있는 총 자원량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당이 되냐면 한 번에 하나씩만 가능해요 원래는. 사실 그래서 이 한 번 할당돼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크로드가 사실 그만큼의 GPU 자원을 필요하지 않으면 그만큼 안 쓰는 만큼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는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작은 워크로드에 할당되면은 사실 GPU가 그만큼 이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가상화가 필요한 거고 그 가상화 방식이 이제 타임 슬라이싱 MIG가 있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MIG 방식은 GPU 자체가 이제 쪼개져 가지고 뭐 이제 할당되는 방식이고 타임 슬라이싱은 그 중간에서 이제 중간층에 3번 이렇게 걸러주는 건데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일단은 저희 솔루션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 이야기가 있네요. 네, 엔비디아 아무래도 GPU 지금 시장의 거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가 꽤 중요한 이제 생태계의 핵심이죠. GPU 생태계.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호환성을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보장해 드리는 방식으로 다양한 도구들이나 이런 연동 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가 인셉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이제 파트너십 이제 그게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좀 더 뭔가 밀접하게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재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교류할 수 있게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실제 현업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콘트라베이스 비올라 같은 현악기 이름으로 이어가는데 다음은 뭘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전 사실 근데 이게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네. 이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다음 솔루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 현악기라는 것만 나올 필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트럼본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케스트라니까 네. 오케스트로기도 하고. 네. 근데 물론 저는 제 아이디어는 약간 현악기긴 한데. 아 그래요? 저는 약간 하프를 밀어봤거든요. 비싼 악기이기도 하고 네. 그런 악기니까 저는 그냥 하프가 어떨까라고 저는 밀어봤는데 네.
네,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어서. 사실 맞아요. 악기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레가토 같은 것도 생겼으니까. 맞아요. 사실 네, 저희는 저희 이제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전부 연 관련 연주 용어도 다 나올 거야 이제. 맞아요, 맞아요. 스타가토. 스타카토 뭐 그런 것도 나오겠죠. 크레센도. 네, 저는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하프를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비올라 도입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도입이 제한되는 환경이나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계속 콘트라베이스 중심의 인프라 환경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비올라 자체는 사실 단독으로도 가능하고요. 단독이란 말은 사실 그 인프라 구성에 큰 제약사항이 없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 이게 베어메탈 위에 직접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가상화 플랫폼에서 사실 가능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콘트라베이스와 연동했을 때 가능한 기능들이 좀 더 이제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콘트라베이스와 저희 비올라가 밀결합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올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 코반티스는 워커 노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드나 컨테이너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자동 생성 배포하는데 콘트라베이스와의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워커 노드에 대한 어떤 수정 그리고 추가 이런 것들의 자동화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른 가상화 플랫폼에서는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베어메탈 자체는 사실 그냥 물리 서버를 추가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뭐 딱히 그런 기능이 필요하진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올라 자체는 인프라적인 제약상은 없다. 그러나 콘트라베이스와 결합됐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융 공공 미션 크리티컬 환경 도입 시 고가용성, 장애 복구, 재해 복구 등의 설계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뭐 이제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여기선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DR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스토리지 SDS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의 동기화 수준에 따라서 액티브 스탠바이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액티브는 사실 그냥 이거는 데이터가 완전 동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DR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액티브 스탠바이 그러니까 메인과 DR 이 구성이 사실 필수거든요. 공공과 금융은. 왜냐면 메인 데이터 센터 하나가 죽었을 때 이걸 무조건 어딘가에서는 복원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메인 DR의 구성은 필수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메인과 DR 사이에 RPO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구 시점을 얼만큼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장애가 났던 시점에서 복구되는 그 데이터가 복구되는 시점을 얼만큼 최소화할 것인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RPO 1분도 가능하다라고 1분 이하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좀 제약상의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산 벤더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DR 전략 차원에서도 DR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그 복구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까지 저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점은 정확한 거는 사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DR 솔루션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공금융 쪽에서도 실제로 메인 DR 센터 구축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실제 레퍼런스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전 질문 주신 분들에게도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VM웨어 이슈부터 AI 인프라 전략까지 저희 다양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혹시 오늘 웨비나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말씀드릴 방식이 처음이기도 하고 네. 좀 거의 저희가 이제 쉴 새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잘했을까 이게 좀 잘 설명이 됐을까 하는 좀 우려점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말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충분히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다음번에도
불러주시면은 이런 자리 생기면 저희 다 살아남는다면 일단은 제가 뭐 불러주신다면은 또 다음번엔 좀 더 잘 능숙하게 좀 설명드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기현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실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는 것도 그쵸. 흔치 않고 되게 낯설기도 했는데 네. 또 진행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네.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고 그럼 어쨌든 저희 솔루션이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솔루션들이 과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뭐 추가적인 웨비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궁금증 해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네,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늘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덕분에 잘 묻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된 웨비나는 다시 보기 영상 형식으로 다시 제공될 예정이에요. 오케스트로 공식 블로그랑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웨비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